엄마,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이제 그만하자고. 뭐가? 난 내가 이혼만 하면 그 돈 다 가져올 수 있다니까.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쟤도 사람인데 사람. 내가 저런 거지 같은 집안 여자랑 살아서 뭐가 남았는데. 내 재산, 내 명예? 아무것도 없잖아. 이번에 처리하고 끝내. 방에서 들려오는 이 속삭임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말들이 마치 살을 에는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엄마, 그러다 들키면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놨어. 내 변호사도 우리 쪽 사람이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문틈 너머에서 숨죽이며 서 있던 주인공은 몸이 굳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가슴을 후벼 팠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를 이런 식으로. 그녀의 손이 떨렸다.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위해 사랑을 고백했던 남편의 모습. 시어머니의 친절한 미소, 모든 것이 가식이었을까.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아니었다. 그들의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내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며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어 보였다. 오늘 아침밥은 어땠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국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먹었어. 역시 내가 끓인 국은 맛있네. 남편도 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응, 맛있어. 고마워. 아내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맛있게 드세요.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그녀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몰래 은행을 찾아갔다. 은행원이 건넨 계좌 명세서를 보며 그녀는 남편의 이름으로 된 여러 계좌를 확인했다. 여기에 이렇게 큰 돈이 대체 언제부터 이런 돈을 숨겼던 거지.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시작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 같아요. 제가 이혼하게 된다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다. 정확히 증거를 찾아야 해요. 모든 문서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주 사용하던 서재에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구석 깊은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손으로 더듬어 조심스레 꺼낸 금고 안에는 여러 문서와 함께 낯선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있었다. 이건 도대체 뭐지? 금고를 들고 방을 나오는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졌다. 당신들이 날 속이려 들었지. 이제 내가 똑같이 갚아줄 차례야.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현주 씨 맞으십니까? 저는 금융조사원입니다. 최근에 남편분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거래요. 어떤 내용이죠? 전화를 받는 그녀의 손이 땀이 차기 시작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하는 내용은 그녀를 긴장하게 했다.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상대 계좌는 외국으로 연결된 법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외국 계좌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녀는 서재에서 발견한 금고의 문서를 다시 살펴봤다.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의 상세 내역, 그리고 외국 법인과의 투자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문서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돈, 내가 알던 가정의 돈이 아니야. 어디서 이런 돈이 생긴 거지? 그녀는 금고 안에서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USB였다. 이건 뭐지? 컴퓨터에 USB를 연결한 그녀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었다. 남편이 외국 부동산에 투자한 내역과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담겨 있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그녀를 소름 끼치게 했다. 엄마, 이번에 3억 더 보냈어. 그 여자 눈치 못 채게 해줘. 잘했다. 이제 나머지 돈도 빨리 처리해. 재산 분할 전에 끝내야 해. 현주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이렇게 치밀했다니. 그녀는 변호사와 다시 연락을 취했다. 제가 USB에 있는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신중한 어조로 답했다. 이 자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니 법정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는 더 검토해야 합니다. 현주는 다시 결심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직접 마주하기 전 모든 조각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편이 자주 가던 골프장과 고급 호텔을 조사하며 그의 동선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이 낯선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저 여자 대체 누구지? 그녀는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또 다른 의외의 상황을 맞닥뜨렸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김현주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남편분의 전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당신께 꼭 알려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분이 저를 통해 진행한 거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가 불법이었어요. 그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증거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숙한 문제가 있구나. 그 남자가 건넨 자료는 그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남편의 얼굴 뒤에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숨어 있었다. 이제 알겠다. 이혼만이 답이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 이상을 돌려줘야 해. 현주는 손에 쥔 모든 증거를 바라보며 복수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며느라기, 나랑 얘기 좀 할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냉정한 듯 하면서도 약간 흔들리는 기색이 느껴졌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니, 현주는 잠시 눈을 좁혔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대화를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로 말할 때가 있어. 나랑 근처 카페로 갈까? 갑자기 왜 저를 따로 부르신 거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현주는 속으로 의심을 품었지만 그녀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시어머니와 현주는 카페에 마주 앉았다. 그래,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도 꽤 됐지. 그동안 애썼다. 현주는 그 말에 어떤 의도를 읽으려 했다. 평소 시어머니답지 않은 화법이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갑자기 저를 따로 부르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무슨 말이지?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사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니까. 현주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군. 하지만 표정은 일그러지지 않도록 애썼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좀 심하게 굴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대단한 일이야. 그래서요, 어머니. 그걸 지금 저에게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시어머니는 현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실, 내 남편이 내게 숨기고 있는 일이 있어. 현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이 오질 않아. 설마, 너 내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 적 있다는 거 알고 있니? 현주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회사에서 내 남편이 저지른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뻔했어. 내가 우리 집 재산을 털어서 그 문제를 덮어준 거야. 현주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죠?
내가 그동안 내게 숨겨왔던 게 있어. 사실 내 남편이 나를 통해 돈을 세탁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 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그런 사실을 왜 이제서야 말씀하신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에서 고생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내가 알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넌 그냥 조용히 살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은 현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 사람들, 나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현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더는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사무실을 몰래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서자 그녀는 곧바로 그의 서재로 향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봉투 속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다. 그곳엔 회사와 관련된 이상거래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금전적 연결을 암시하는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문서 뭉치 사이에서 그녀는 또 다른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으로 발급된 생명보험 증서였다. 수익자는 남편과 시어머니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건 대체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거지? 현주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재에서 나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와 다시 만날 준비를 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문제야. 내가 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위험해질지 몰라. 여보세요. 김면주 씨 맞으시죠? 현주는 낯선 번호에서 온 전화에 잠시 망설였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가족과 관련해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하시진 않았나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지? 현주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서재에서 문서를 찾아낸 것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박 변호사님이요. 저를 어떻게 아시죠? 김 씨의 남편 이철호 씨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곧 만나면 아실 겁니다. 현주는 망설이다가 약속 장소를 잡았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현주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다. 박 변호사는 젊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노트북과 여러 가지 서류를 꺼내놓았다. 김 씨,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께서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가지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어떤 문서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철호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사실 어머니께서 일부 거래에 서명하셨더군요. 저도 이 부분을 조사 중입니다. 현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숨겼던 걸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왜? 그건 김 씨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유지하려고 했는지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면 나도 이 일에 휘말리게 될 텐데. 현주는 집으로 돌아와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그날 밤 철호가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이 좀 많아서. 그런데 너 요즘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현주는 철호의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서 그래. 혹시 내가 문서를 조사한 걸 알아챈 거야? 현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철호가 방으로 들어간 뒤 현주는 몰래 서재로 들어갔다. 그러나 문서를 숨겨둔 곳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누가 가져간 거지? 남편, 아니면 시어머니? 그때 문자가 한 통 왔다. 그 문서를 찾고 있겠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곧 알게 될 거야. 현주는 발신인을 확인했지만 익명의 번호였다. 현주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조심하세요. 이 문제가 커지면 상황이 복잡해질 겁니다. 다음 날 현주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러나 예상 밖의 광경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방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문서 뭉치를 들고 웃고 있었다. 찾고 있었지. 내가 이렇게 쉽게 너에게 줄 것 같았니?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그걸 왜 가지고 계신 거죠?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알아? 내가 이 집에서 모든 걸 차지하려는 걸 내가 그냥 두고 볼 줄 알았니? 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다 드러났네요. 어머니도 이 일에 깊숙이 연루된 거죠. 시어머니는 문서를 들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내가 절대 손에 넣지 못하게 해줄게. 어머니가 문서를 없애려 한다. 내가 이걸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버릴지도 몰라. 현주가 어머니와 대치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집으로 묘한 초대장이 도착했다. 이철호 씨 가족을 초대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석 여부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초대장은 이름도 장소도 낯설었다. 현주는 문득 철호와 시어머니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이건 무슨 초대장이야? 대체 누가 보낸 거지? 철호는 초대장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가면 알게 될 거야.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준비나 해.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지만 현주는 그 속에 감춰진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초대장에 적힌 주소는 고급 호텔이었다. 호텔의 한쪽 연회실에 들어가자마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아니, 이 사람은 현주의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의 오래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철호도 그들 사이에 앉아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게 됐군.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문서가 들려 있었다. 이번 기회에 너희 가족의 미래를 제대로 정리해야겠어. 그녀는 테이블에 문서를 내려놓으며 다른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여기 적힌 내용대로라면 철호와 현주는 이 집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철호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자금을 이용해 가족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잖아요. 철호는 놀란 표정으로 외쳤지만 그의 말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가라앉았다. 내가 한 짓이야. 나한테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다고. 현주는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철호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현주가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연회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이철호 씨, 그리고 김현주 씨. 우리가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그 남자는 자신을 채권자라고 소개하며 철호의 빚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당신은 도대체 뭘 한 거야? 현주는 철호를 바라보며 울먹였다. 난 너한테 설명할 수 있어. 이건 단순한 오해야. 오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진 사실이 오해일 수 있냐고. 시어머니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자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현주야, 내가 너를 미워한 것도 이런 일을 감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이제 너도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녀는 현주에게 문서를 건넸다. 그 안에는 철호가 과거에 가족의 재산을 이용해 투자 실패를 거듭한 기록과 그 책임을 현주에게 돌리려 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내가 이런 걸 당하면서도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현주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다. 연회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의 폭로와 채권자의 등장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난 듯했지만 철호는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다. 좋아. 이제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채권자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이 모든 건 간단해. 우리 돈만 돌려주면 끝이야. 대신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은 우리가 가져가겠지만. 철호는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현주는 그를 보며 그의 진짜 선택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내 아들아,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면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현주야,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말에 현주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때 현주는 테이블에 있는 문서를 집어들었다. 이걸 다 끝내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움직여야겠지. 현주는 문서를 손에 쥔 채로 밖으로 나갔다. 이제 내가 모든 걸 정리할 차례야. 기다려. 연회실 안의 사람들은 현주의 행동에 어리둥절했다. 현주가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거지? 그녀는 대체 뭘 할 계획일까? 현주는 연회실을 나온 뒤 바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현주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갑자기 현주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전에 말했지. 남편이 위험할 수 있다고. 그게 지금 일어났어. 통화의 내용은 명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단호해졌다. 연회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현주가 떠난 후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했다. 그녀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저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아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가 움직이면 재미있게 될 거야. 현주는 호텔을 나와 택시에 올랐다. 그녀의 목적지는 도심의 한 카페. 그곳에는 현주가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지만 와줘서 고마워. 그는 현주의 대학 동창인 명석이었다. 명석은 금융 전문가로 과거에도 현주가 힘든 시기에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친구였다. 현주는 테이블에 문서를 펼치며 말했다. 이 모든 게 남편이 저지른 일이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명석은 한 장씩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복잡하긴 한데 내가 이걸 들고 나타난 건 잘한 선택이야.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 조건? 명석은 단호히 말했다. 내가 진짜로 이 모든 걸 끝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 명석은 현주가 가져온 문서를 분석한 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현주야, 여기 봐. 내 시어머니가 남편의 투자 내역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지. 그런데 이 부분은 이상해. 그는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건 내 시어머니가 철호를 감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를 이 끔찍한 일로 몰아넣은 장본인일 가능성을 시사해. 현주는 놀라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고. 여기 적힌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철호의 이름이 앞에 적혀 있지만 실제 계좌를 움직인 건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그 계좌 주인이 내 시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아. 현주는 명석의 말을 들으며 혼란에 빠졌다. 그럼 어머니가 처음부터 철호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모든 걸 폭로하려고 하는 거지? 명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아마도 내 시어머니는 철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걸 알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손을 쓰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내가 나타나면서 틀어졌을 수도 있어. 현주는 갑자기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날 밤 어머니가 철호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구나. 나를 일부러 자극해서 떠나게 만들려고. 현주는 명석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계좌 내역을 더 찾아봐야 해. 그게 철호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일 수 있어. 명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리고 철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해.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현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가능할까? 난 이제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한편 연회실에서는 철호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아 있었다. 엄마, 정말 그 돈이 다 엄마의 계좌에서 나온 거야. 시어머니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와서 진실이 뭔지 알고 싶니? 넌 그냥 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 철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은 거야? 현주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고. 시어머니는 냉정히 대답했다. 넌 그냥 내 뜻대로 움직였어야 해. 현주도 마찬가지고.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아무에게나 넘길 순 없지 않니? 현주는 명석과 계획을 마친 뒤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연회실 문을 열자마자 철호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제 됐어. 다 그만둬. 현주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새로운 문서를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어머니도 잘 아시겠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예요. 문서를 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어디서 이걸 구했니? 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대답해야 할 차례예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좋아. 내가 뭘 했는지, 왜 그랬는지 다 말해줄게. 하지만 내가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현주는 굳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저는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시작해보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입을 바라보았다. 과연 그녀가 밝힐 진실은 무엇일까? 시어머니는 연회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듯 입을 열었다. 그래, 이 모든 건 내가 계획한 일이야. 하지만 이유를 들으면 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 현주는 굳은 얼굴로 묻는다. 어머니, 무슨 이유가 그렇게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시어머니의 눈이 현주를 꿰뚫듯 바라보았다. 넌 철호와 결혼했을 때부터 이미 내 눈밖에 났어. 그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등을 돌릴 줄은 몰랐거든. 현주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하신 거군요?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요. 그 순간 철호는 두 눈을 부릅뜨며 어머니를 향해 외쳤다. 엄마, 제발 그만해. 이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잖아.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철호가 내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엄청난 빚을 남겼어. 난 그걸 메우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했지. 그런데 내 남편, 내 아들은 그 빚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자신의 꿈만 쫓았어. 현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철호 씨는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었나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흘렸다. 그건 내가 믿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였지. 사실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계좌로 다시 들어왔어. 철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이제야 모든 걸 알겠어. 그래서 내 투자 실패도 다 엄마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현주는 손에 쥔 문서를 다시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이 문서가 어머니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여기엔 어머니의 계좌 흐름과 부동산 거래, 내역이 전부 담겨 있어요. 제가 감히 묻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가족을 위한 거였나요? 시어머니는 순간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답했다. 가족을 위한 거였다고? 아니, 내 자신을 위한 거였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을 뿐이야. 현주는 숨을 내쉬며 철호에게 고개를 돌렸다. 철호 씨, 이젠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해요. 어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요. 철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속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어릴 적에 다 망가졌을지도 몰라. 현주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이 진짜로 지켜야 할 건 가족이에요. 과거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단을 내렸다. 좋아, 엄마가 이 상황을 해결하도록 기회를 줄게. 하지만 모든 걸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해. 그게 조건이야. 시어머니는 철호의 결정을 듣고도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뭘 하든 상관없겠지. 어차피 이긴 건 나니까. 내가 나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다 실패할 거야. 그러나 현주는 태연히 대답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어머니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데도 문제가 없겠네요. 현주는 새로운 증거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건 어머니가 숨겨둔 비자금을 관리하던 회사와의 통화 내역입니다. 이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면 어머니가 쌓아온 모든 건 무너질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주와 시어머니의 대립은 점점 격렬해졌다. 연회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철호는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젠 멈춰야 해요. 더 이상 우리를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현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 진실을 모두가 알게 해야 해요. 결국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든 걸 고백했다. 그래,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하지만 그게 나 혼자만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너희 모두가 내 선택의 결과물이었어. 현주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모든 걸 공개하고 서로의 죄와 실수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이에요. 철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현주야, 내가 맞아. 이제 우리 모두가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야. 현주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아직 하나 남은 비밀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모든 사람이 얼어붙은 듯 현주의 말을 주목했다. 과연 그녀가 말하는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 현주야, 마지막 비밀이 뭔지 말해줘.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잖아. 철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현주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 비밀이 공개되면 어머니가 생각하는 모든 가족의 의미가 변할지도 몰라요. 정말 준비되셨나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더 이상 감당할 것도 없어. 내가 뭐든 말해. 현주는 조용히 방 한쪽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두꺼운 문서 파일 하나를 꺼내들며 말했다. 이 안에는 어머니가 감춘 진짜 유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가 모르게 숨겨둔 계좌뿐 아니라 그 돈을 사용했던 기록까지요. 모두의 시선이 문서 파일에 쏠렸다. 현주는 철호에게 문서를 건넸다. 철호 씨, 이걸 읽어보세요. 당신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철호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문서를 펼쳤다. 이게 대체 뭐야? 엄마, 여기 적힌 건 다 사실이야. 문서에는 시어머니가 재산을 어떻게 감추고 그 돈을 이용해 자신만의 부를 축적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답했다. 그래, 사실이야. 하지만 그 돈을 숨긴 이유는 너희가 아니었으면 다 날려버릴 게 뻔했기 때문이었어. 나는 내 방식대로 가족을 보호하려 했던 거야. 현주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어머니, 이 문서에 적힌 마지막 부분을 보니
당신이 보호하려던 건 가족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여기에 당신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개인 계좌로 옮긴 기록도 있네요. 철호는 머리를 감싸쥐며 좌절했다. 엄마, 왜 우리를 이렇게 속이셨어? 이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잖아. 현주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철호 씨,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남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는 직시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억눌린 감정을 터뜨렸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모두가 숨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내게도 누군가를 위해 싸워야 했던 순간이 있었어. 너희 아버지가 떠난 뒤 나는 너희를 키우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만 자리 잡았지. 절대 빈손으로 죽을 수 없다는 거였어. 현주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어머니, 저는 당신의 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족을 이용하거나 조종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더 이상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철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이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현주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제안했다. 어머니, 이젠 우리가 함께 재산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고 남은 시간을 가족답게 보내는 게 어때요? 우리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 잘못을 인정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할게.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나를 버리지는 말아줘. 이제야 모든 비밀이 드러난 상황에서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현주는 철호와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가족이 감정을 나누던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다. 현주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여기 강현주 씨 계신가요? 저는 이 집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왔습니다. 현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문을 닫지 않았다. 그 남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들며 말했다. 이 문서를 보시면 모든 게 더 명확해질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주는 서류를 받아들며 다시 가족을 돌아봤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요. 모두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고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이 문서를 꼭 보셔야 합니다. 현주의 손에 들린 서류가 방 안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철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현주는 차마 서류를 바로 열지 못하고 서 있었다. 낯선 남자는 거듭 말했다. 저는 이 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서 안에는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강 여사님께는 꼭 보여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또 무슨 진실이 있다는 거야? 난 더는 들을 것도 볼 것도 없어. 하지만 현주는 서류를 천천히 열었다. 서류 첫 장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철호와 시어머니의 이름뿐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이름들도 함께였다. 이게 다 무슨 이름이지? 누구의 이름이야? 철호가 물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뒷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과거에 거래했던 은행 계좌 내역과 대출 기록, 그리고 숨겨둔 유산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계좌의 실제 주인은 강 여사가 아닙니다. 강 여사의 숨겨진 남편의 것이며 이 모든 재산은
그가 남긴 것입니다. 현주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히 물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숨겨둔 남편이라뇨?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사실은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나는 혼자 너희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한 남자와 계약 결혼을 했지. 그는 돈이 많았고 나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줬어. 하지만 그 관계는 진짜 결혼이 아니었고 나는 그 사실을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철호는 충격을 받은 듯 물었다. 그럼 이 돈은 우리 가족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부 그 사람 돈이었어요? 현주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듣고도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분과 계약 결혼을 하셨던 이유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그 돈을 이렇게 은폐하고 숨기셨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는지가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내가 진실을 말했으면 너희가 날 미워했을 거야. 난 그게 두려웠어. 그래서 그 돈을 나만의 방식으로 관리하며 너희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한 거야. 현주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이 문서에 적힌 내용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따르면 그분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분의 가족들이 당신이 그 돈을 사용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철호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가? 그때 낯선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이 문서를 가져온 이유는 단순히 위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강 여사님께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 온 겁니다. 이 돈의 일부는 여전히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강 여사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이번만큼은 숨기지 마시고 모든 걸 털어놓으셔야 해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가족들은 깊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며 말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제부터라도 너희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을게. 그 사람이 남긴 돈이라면 그의 가족들과 나눠야겠지. 현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제는 가족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겠다고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낯선 남자가 준비한 자리에서 그분의 자녀들과 마주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용서를 구하며 모든 사실을 밝혔다. 예상외로 그들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들였고 재산의 분배를 공정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철호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였어. 현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라면요. 가족들은 새로운 희망 속에서 서로를 안으며 진정한 화해의 순간을 맞이했다.